이번 시간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임차까지 했고, 여기 지금 97페이지에 대지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에 관한 얘기는 시험 문제, 꼭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거 꼭 좀 잘 좀 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할 때 이제 언급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렇게 뭐예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구분 건물.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맨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렇게 뭐예요? 구조상. 그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춰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객관적 요건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요건을 만약에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구분 건물로 뭐라고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 주자. 그거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은, 등기부 편성은 일동 뭐라고?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 전부에 1등기 뭐예요? 기록을 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줘. 일동 건물 전부에 뭐라고?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보자. 그러면 일동 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이니까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전부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와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는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뭐로 1등기 기록인데 1부동산 1등기 기록. 근데 항상 뭐예요? 구분 건물은 무슨 말이 와야 된다? 전부라고 하는 말이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이렇게 봐주자.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봐주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등기 기록이. 1등기 기록이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 있고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굴구 이렇게.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1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2개.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입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래서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구분 건물, 구분 건물 뭐가 있고,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각각에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다? 각각에 을구가 있다, 을구가.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는 뭐예요? 위아래 상단으로 나눴습니다. 상단으로 나눠갖고.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라고. 일동 뭐예요? 건물 뭐에, 일동 건물에 뭐가 돼 있고,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뭐라고 이거? 대지권에. 목적인, 무슨 표시라고?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다. 이렇게 토지 표시라고 돼 있다. 토지 표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는 뭐예요? 그 각 전유 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뭐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라고. 이 전유 부분 뭘 하고? 표시를 하고. 그 밑에는 뭐라고? 대지권에 무슨 등기? 대지권에 표시의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뭐예요? 구분 건물은 아파트는 뭐예요? 표제부가 몇 개라는 거? 2개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그 편성 구성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래서 1등기 기록은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굴구가 아니라 꼭 표제부가 몇 개라는 거, 2개라는 거 꼭 받으시고. 그다음 명색이 뭐예요? 명색이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 양식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어디 요 대지권의 표시라고 하는 게 일동 건물 표제부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써 있다는 걸 잘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2개를 요 2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예요? 타이틀을 붙일 때 우리 책에는 제목을 뭐라 붙이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대지권 등기. 그러면 어디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 이렇게 토지 뭐라고? 토지 등기부. 갑구나 어디에다가? 갑구나 을구에다가 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갑구가 있으면 갑구 을구에다가 만약에 뭐예요? 누가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구분 건물이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있다.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이 뭐예요? 건물 소유권자들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들이 뭐예요?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는데, 이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데, 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면 갑구에다가 1번에서, 물론 이제 건축업자가 갑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대지권. 뭐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이 대지권. 이렇게 토지등기부 갑굴구 이런 사항란에, 갑굴구 사항란에 쓰는 걸, 이 사항란에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자?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뜻의 등기. 꼭 대지권 뒤에 뜻이란 단어가 꼭 오면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건 표지에 부여한다라고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표지에 부여 쓰지 않는다. 이제 그 내용을 잊지 말자. 표지에 부여 쓰지 않는다. 항상 뭐예요? 대지권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다 쓰는 거라고? 자, 표지에 부가 아니라 뭐예요? 갑구나 을구에 쓴다. 그 잊지 말자니 꼭 중요합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자, 이 건물 등기부, 구분 건물,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이런 식으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아파트는 건물하고 땅을 같이 팔라고 아까 얘기했죠? 또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라고. 자, 뭐는 이거 구분 건물은 자, 뭐하고 분리해서 땅하고 뭐예요? 대지권이란 땅하고 분리해서 뭐 하지 말라고 이거. 처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처분하지.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예요?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예. 건물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이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묶어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전부가 됐지 하나가. 이 건물만이라는 것은 일부 얘기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절대 뭐 못하고 이거.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뭐 못한다? 설정 등기 못한다. 가능한 건 못 분였다? 건물이니까. 전세권 등기 가능하다. 전세권. 이게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왜?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대지권 뜻 등기 하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 못하고. 자,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해. 왜?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하면 땅까지 흐리게 미치니까. 자, 근데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요 토지 부분에 용의물권. 이거 가능하다. 어? 자, 한번 문제를 보자.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거기에 자, 62번 문제는 자, 꼭 별표 드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봅니다. 62번 문제는 꼭 별표 드세요. 62번. 자, 그다음에 1번 보시면 대지권에 틀린 거 보면 자, 1번.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그 대지에서 갖는 자기 명의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니까 이 권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임차권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권리를 잘 보자죠. 이 네 가지 권리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땅 위에 그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왜? 아, 소유권자가 건물 지면 건물 소유권자는 당연히 소유권자고 땅 지상권자가 지면 이 지상권자가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고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토지 위에 뭐를 가질 수 있다?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등을 말하니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건물의 등기부 표지부에 뭐하고 등기하고 뭘 대지권 등기를 이 문제를 잘 이해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시면 대지권 어느 정도 뭐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뭐하고 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대지권 등기를. 그 권리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갑구나 해당되는 갑구나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자, 지상권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해당 구에 대지권 뜻 등기한다. 맞는 얘기다 이제. 그러면 대지권 뜻 등기할 때는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못해요. 왜? 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당연히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했는데 뭐로 토지 등기 또 하냐는 게요.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에는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디에만 건물의 등기 기록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니까. 토지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 일체성의 원리니까. 일체성의 원리니까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미치는 거이고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니까. 근데 5번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 등기했죠? 그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만 한다. 이전 등기 못해요. 왜?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여기 할 필요 없다니까. 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지권 얘기 나오면 하여튼 안 되는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안 되고
가능한 등기하게 되면 용익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3번 문제는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했는데 공용 부분은 뭐예요?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 표제만 두니까 절대 팔아먹으면 안 돼요.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 물권 변동이 안 된다. 왜? 값고 일구가 없어요. 표제만 두니까. 그래서 자 1번 일단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고 그다음에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4번은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뭐해서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랬고 공용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그 여러 사람이 같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전유 부분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자 64번은 좀 비슷하니까 넘기세요. 자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5번 문제 보게 되면 대지권에 관한 설명 좀 뭐예요? 자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제 보시면 1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무슨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의 기록 중 해당 거에 뭐 한다? 대지권 뜻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지권 뜻등기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항상 뭐예요? 갑구나 을구 하는 거 뜻,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자 거기 대지권 뜻기한 다음에 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에 걸렸을 때는 건물만의 뜻에 직권으로 부기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건물만의 뜻 소유권에 걸렸을 때 건물만에 관한 뜻을 자 대지권 등기한 경우에 건물만에 관해서 소유권에 걸렸을 때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다 이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까지 미치니까 만약에 어디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 건물만의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이 아래 뭐라고 1- 건물만의 등기 이렇게 써놓으라는 게 그런 건 이건 건물만의 한 거고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구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자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왔어요.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4번에 대지권 등기 경료 외 건물만은 이거 가능하죠? 왜? 용익물권이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은 일동 건물 표제하는 경우와 전유분 표제하는 경우도 구분되는데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만 좀 이해해두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아파트에 사신 분은 뭐만 건물 등기부만 보니까 여기 토지 등기부에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토지 등기부에 여기 건물이 없는 부분에 여기다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상권이나 지역권. 응? 자 그러면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자 실무적으로 보면 자 이 업자들이 뭐예요? 빌라 짓는데 구분 건물 빌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 돈 빌립니다. 그럼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뭐 하니까 자 은행은 절대 뭐예요? 업자를 밀 수 없잖아요. 지금 부도나고 도망가면 문제니까. 그래서 이 지상권 이 땅에다가 1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땅에다가 여기다 100년짜리 지상권 설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게 되면 건물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뭐에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물론 을구에 다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에 다 저당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거 안고 사겠지만.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권이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걸 뭐예요? 그것을 자,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뭐만 보니까 건물 등기부만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안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이 토지에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을 어디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 안 써요. 그 자기 전유 부분 왜 전유 부분 표제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저기니까 거기다 써놓는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 토지만에 뭐 있다고 별도 등기 있다고. 그럼 이제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틀린 말은 틀린 건 뭐에 틀렸냐면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 쓰면. 자, 이 시험 문제 뭐 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로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66번은 뭐예요? 대지권 등기 허용되는 거 있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뭐예요? 안 되는 거 이전 등기 저당권. 되는 거 용익물권이에요. 허용되는 등기 하면 용익물권 찾아보자. 용익물권이 어디 있어요? 그 3번에 건물만의 전세권 있죠? 그거만 하는 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 안 해오면은 뭐예요? 안 해오면은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시험 문제 절대 못 풉니다. 딱딱 답되는 건 딱 외워갖고 그걸 뭐 그 눈에 보이는 식 찍어갖고 이렇게 자 맞춰야지. 절대 그 생각하면 틀립니다. 자, 67번은 중요해요. 별표 꼭 한번 해두시고. 별표 디자인. 자, 그럼 대지권 등기에서 틀린 걸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를 할 때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어디에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뜻기로 한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근데 그 2번에 대지권의 전세권. 자, 그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봅니다. 3번을 먼저 보면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중간에 건물만 나왔죠.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부동산이니까 건물만은 일부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의 일부 전세권 등기 가능해요. 근데
2번은 뭐예요? 대지권은 대지권이라는 건 땅을 사용하는 권리야. 권리의 전세권 등기를 못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야 지금. 그 대지권의 전세권 등기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건물만의 전세권 등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을 보게 되면 4번은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 나오죠. 표제부. 절대 대지권 뜻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뜻이라고 하는 등기하고 표제부는 절대 안 어울려요. 이 대지권 뜻의 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하는 것이지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에 표제부란 말이 나서 어쨌든. 그 다음에 5번은 대지권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가름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어요. 구분 건물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다. 전체 표제부. 그 자기각자에 뭐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게 갑구가 있다. 갑구일고. 그러면 어디에 일동 전체 표제부에 땅이 하나라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할 때 이렇게 1번 해오고 서울특별시 관악고시님도 100번지 이게 땅이 하나라는 이 1번 1년번호 표시를 한다. 1년번호. 그러면 만약에 땅이 두 개 있으면 2번 해놓고 또 뭐예요? 이게 쓰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아래 대지권 표시할 때 요 내용을 그대로 옮기가 버거우니까 뭐예요? 번호만 1번, 2번 땅이 몇 개 있다고 이거 두 개 있다고 이렇게 번호만 옮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땅이면. 그래서 그 1년 번호를 옮김으로써 적음으로써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내용을 쓴 거나 같이 가름해 주겠다.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면 대지권의 표시란 전유부분 표제부 아래 하단부의 대지권 표시란에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모함으로써 기재함으로써 여기다 번호를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여기 대지권 표시란 전유부분 표제부 기재함으로써 자,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가름한다. 이 대지권의 목적 이 표시를 그대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 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내용만 이해하고 가면 이거 답으로 안 나와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자, 그 내용만 이해해 주자.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에 4번에 뭐 절대 자, 외워야 됩니다. 중요하다니까. 이거 답으로 잘 등장해요. 어디에는 표제부에는 절대 대지권 뜻이라고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도 이제 비슷하니까 자, 빼고. 그다음에 69번은 별표 두시고 봅니다. 69번. 자, 별표 보겠습니다. 그럼 69번을 보면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래서 거기에 1번에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부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자, 2번에 그 구분 건물에서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아까 뭐라 했어요? 구조상 이용상. 이 객관적 요건은 자, 이게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춘 거? 독립성 갖췄죠? 이거 바로 뭐라고? 이게 독립성 갖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 이런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뭐예요?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랬죠? 절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뭐라 했어요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가 딱 우리 어디에 이 시험에 여기 딱 하나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니까 자, 이거 보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안 된다니.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일반 건물로 할 수 없다. 아, 틀립니다. 일반 건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구분 건물로 하든가 일반 건물로 하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3번은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서에 첨부서면 또는 뭐예요? 공지등 사실 등에 의해서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점 의심이 있을 때는 실제 임사권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 전유 부분은 뭐예요? 소유권 부여 등기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팔자고 하면 이제는 공용 부분 하지 말고 팔자고 만약에 요건을 갖추면 이거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5번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 일단 구분 건물은 자, 일동 건물 전부가 뭐라고? 일용기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전부가 다 뭐라고? 일용기니까. 등기할 때도 같이 하든가, 만약에 네 것만 하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자, 네 것만 하면 안 돼요. 왜? 네 것만 하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게 안 하면 뭐예요? 하나만 돼 있으니까 이 땅 위에 건물이 하나라고 오해하니까 네 것만 하려면 남이 건물에 대한 뭐예요? 이 표제부에도 만들어 놓게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하라.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뭐예요? 동시에 달라.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꼭 좀 확인해 주자죠. 자, 여러분 넘기면 이제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얘기입니다. 각종 등기. 그럼 각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그 변경 등기 이제 얘기죠.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용권, 전세권, 저당권은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때는 이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고 등기부에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이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을구에 최초로 기재되죠?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기재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들이 뭐예요?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니까. 권리들이니까. 항상 뭘 따졌어요? 객체를 따졌어요, 객체. 객체. 자, 부동산 일부가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유 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객체 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정 절차. 이게 공동이냐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 가장 기본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는 이미 이렇게 각종 권리들이 등기가 이미 돼 있어갖고 등기부에 써 있어요. 이게 등기부에 일단 이게 써 있다는 이런 등기들이. 그럼 이런 등기 중에서 뭐예요? 이 중에서 이 내용에 써 있는 내용에 뭐라고 일부가 불일치해서 바꾸는 게 변경이고 이 전부를 소멸하는 게 뭐예요? 말소니까 이 변경 등기라든가 등기 목적이 변경 등기라든가 뭐는 이 말소 등기는 이 객체가 필요 없어요. 객체가. 이 객체가 필요 없고 이건 뭘 따져보는 거야? 이거 요건 따지는 거야. 이거 요건 일부냐 전부냐? 이 등기사항의 일부냐 전부냐? 일부 변경 등기 일부 말소 등기 전부 소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단독 이건 같지만 일단 뭐예요? 각종 권리는 객체를 따져보는 것이고 변경과 경쟁이 있는 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나 전부를 소멸하는 거니까 이건 요건을 따지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일부가 뭐라고 이거 후발적인 그 얘기 일부가 후발적이다. 그 일부가 후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미 등기부에 내용이 써있다 그랬어요. 써있으니까 누가 바다를 만약에 매립한 갑이 자 이렇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지금 토지 대장이 생겨갖고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천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장항의 옥산이 이렇게 장항의 뭐라고 이거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고 500제곱미터다. 50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100번지 다 면적이 500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유권자의 갑이란 소유권자. 갑이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대장을 갖고 세금 내고 살다가 땅 팔아먹으려면 갑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존등기 하죠? 그 등기부 뭐예요? 표제부는 이 등기부 표제부는 어떤 내용? 이 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장의 표의사항은 등기부 표제부를 기재하는 토지 표시에 기준되는 사항이 기준돼. 이거 내용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다.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은 뭐라고?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고 500제곱미터다. 5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그 표의사항을 그대로 뭐 한다? 그대로 썼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일단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했다니 보존등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등기부에 자, 각종 권리는 자, 처음으로 등기부에 뭐예요? 권리를 등기를 하죠. 설정 등기를 하든 이전 등기하든 등기하죠. 근데 변경등기는 뭐예요? 최초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써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번 고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뭐예요? 이 답이란 땅에다가 뭐를 줬어 이거? 집을 줬다. 그 집을 줬으면 이 갑이란 사람이 답이란 땅에 집을 줬으면 자, 이 지금 뭐예요? 답이 뭐로 바뀌니까 대로 바뀌니까 갑이 소관청에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서 자,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이 대장을 가지고 와서 자, 일단 뭐예요? 무슨 등기 표제부 2번에서 다른 것 같아요. 왜? 자,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면적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뭐예요? 일부인 뭐예요? 답만 후발적인 사유에서 뭐 집을 지니까 실체적으로 내 눈에는 뭐 이게 뭔데? 대인데 등기부는 답이니까 불일치하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다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자, 불일치하면 이거 고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답을 대로 고쳐라. 면적상이 500이고.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라고?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그래서 이 원인이 없는 건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고 다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뭘 하고 이제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이 표제부 내용 중에 일부를 바꾸는 건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라 한다.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시 변경, 변경 등기 앞에 표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단독이에요. 무조건 단독 신청이다. 네, 단독이다. 무조건 단독입니다. 표시 변경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이제 여기에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의 의무. 그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뭐예요? 토지는 안 하면 소관청이 촉탁합니다. 왜? 자, 니네 토지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몇 개월의 의무고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근데 과태료는 촉탁하니까 과태료 씁니다. 근데 건물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얼마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50만 원. 자, 그 과태료는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 선등록 변경. 먼저 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등록 변경 뭐부터 먼저 고친다는 얘기니까 대장을 먼저 고쳐요. 이렇게 대장을 뭐로 고치고 대장을 이렇게 대로 먼저 고치고 나서 고친 대장을 가져와서 변경 등기 하니까 선등록 변경에서 뭘 첨부하라는 게 이거 대장을 뭐라는 게 대장을 첨부를 해달라. 대장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번호가 언제나 2번이에요. 2번. 번호가 2번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 예?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1번하고 2번 문제인데 그 1번 문제가 이거 얘기해요. 표제부에 관련 얘기예요. 표제부에 관련 얘기가 뭐냐면 하필의 제한사항이 이제 올해 중요해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보자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하필의 제한사항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자, 뭐가 있어 이거? B란 땅이 있다는 얘기. A 땅하고 뭐가 있다? B란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럼 A 땅하고 이제 B란 땅이 있으면 자, 보세요. A 땅하고 B 땅이 이 두 개를 뭐 하는데 이거 합한다. 자, 그러면 과연 합해서 이 토지에 그 일부의 등기가 가능한 게 뭐가 있냐? 그 일부에 가능한 건 용익물권이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들어와서 A 땅에 뭐라고 이거 지상권. 그 A 땅의 지상권하고 여기 등기가 안 돼 있죠? 합해 보세요. 그럼 요만큼의 지상권 돼 있죠? 그 지상권의 성질은 A 땅이라고 하는 전부에 할 수 있지만 뭐라고 이거? 그죠? 합했으면 이 전체 땅 중에서 일부가 가능한 게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것은 성질상 어디도 가능하니까 일부도 가능하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B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자, 이 땅에 저당권이 돼 있어요. 그럼 성질상 저당권은 자, A 땅 항상 전부에 하는 거죠? 합해도 전부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저당권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성질상 안 된다. 저당권. 항상 저당권 효력이 뭐예요? 전부에 미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합병이 가능한 거 두 가지만 꼭 외우자. 두 가지만 외우고 가능한 거 두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합병이 가능한 것은 무슨 물건? 용익물권. 근데 용익물권은 만약에 갑이 뭐예요? 갑이 A라고 하는 땅, 여기다 쓰지 않아도 여기다 해도 되겠다. 자, 갑이 A라는 땅에 지상권 돼 있죠? 이 B 땅에 전세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토지 하나에, 이 하나라는 토지가 있을 때, 소유권자 갑이죠? 이 토지 동일 범위 이 하나에 지상권이 되는데 여기다 또 지상권, 이 똑같은 범위의 지상권 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중복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디에 이렇게 A라고 하는 땅에 지상권이 돼 있고 B라는 땅에 지상권이 돼 있으면 이걸 합해봤자 서로 범위가 틀리잖아, 범위가.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절대 무조건 A 땅의 지상권, B 땅의 전세권. 이렇게 여하튼 간에 서로 범위가 틀리면 가능하니까 무조건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가능한 거 이거. 합병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니, 용익물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안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저당권이 같이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갔을 때 부동산을 처음부터 몇 개를 가져갔다는 게 부동산을 두 개를 처음부터 가져간 거예요. 두 개를. 그 두 개를 가져갔으면 자, 이게 바로 창설적인 공동조당이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이렇게 등기 원인 원인 연 뭐라고 월일과 뭐가 같다는 얘기니까 접수 번호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창설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시간이 같으니까 시간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자, 경매가 나더라도 절대로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자, 이게 순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뭐예요? 청설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합해도 이 단독물이 하나 단독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전에는 두 개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게 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개만 가능하고 그 이외의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용익물권과 저당권, 요 조건이 갖춘 저당권, 요거 빼놓고 안 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뭐라고 거기? 자,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그 토지에 뭐예요? 하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하지 않는 거 이거.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지상권, 전세권 1번과 2번 지상권 3번에 2번에 지상권, 3번에 전세권 나오죠? 근데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대장 첨부한다는 거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뭐예요? 저당권은 조건이 아무 이게 없죠? 뭐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 그런 말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4번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5번은 당연히 뭐예요? 1개월에 뭐예요? 1개월에 하라 이렇게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자, 2번 문제 보시면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보시면 거기 토지의 지번이 변경됐다. 지번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의 명의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신청한다 썼죠. 그죠? 그게 1개월 이내에 그게 신청하는 게 맞는 얘기야 지금. 근데 거기 등기관이 지적소관청부터 토지 표시와 공부가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자, 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 표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에 직권으로 표시 변경한다 그랬는데 일단 통지받으면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자,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그거 뭐 하라고 이거. 자, 네가 이게 이제 이거 지적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등기 완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니까 자, 어디하고 우리는 대인데 니네가 만약에 뭐예요? 답이라면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통지 받아갖고 불법 통지 받죠? 그랬을 때 불법 통지 받았을 때 등기관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한 게 아니라 누구 소유권자 이전 등기 이 을이란 사람한테 와서 표시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표시 변경이 안 하면은 뭐예요? 직권하겠다. 조금 여러분이 자, 내용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이건. 그래서 여기 1개월에 직권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한테 먼저 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 변경했죠? 자, 그 사실을 모두한테 두 사람 모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야. 항상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해준다라고 봐. 1인한테 통지하면 돼. 하여튼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모두한테 통지한다 그러면 틀려요. 꼭 둘 중에 하나한테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권으로 경정 등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 등기한 건물에 관해서 합병 등기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명의에 대해서 뭐예요? 변경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뭐만? 1번만 옳다. 그 다음에 저 4번 문제도 같죠? 분합이라고 하는 게 분할과 합병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토지 등기부에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몇 개월? 1개월. 대장 등본을 먼저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그 대장 등본 첨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단독이니까 등기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단독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부동산 분합 등기할 때 자, 토지니까 토지 분합이죠 이건. 과태료가 없어요. 왜? 건물만 50만 원이 과태료가 있죠. 그래서 몇 번이? 5번이 뭐예요? 5번이 답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자, 뭐에 대해서 102페이지에 거기 5번 있죠? 그거 별표 주시고. 자, 이런 유사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봐두자는지. 자, 그러면 거기에 자, 분명히 아까 그랬어요. 분명히 딱 가능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래서 거기에 일단 몇 번? 5번부터 보죠. 5번부터. 5번에 전세권, 4번에 지상권 나오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2번도 전세권 되는 거예요. 1번과 3번을 비교할 때 3번이 저당권 나오죠? 자, 저당권 보세요. 여기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 이 조건이 있죠? 요거 되는 거다. 등기 원인과 연월 요거. 그러니까 되는 거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용익물권하고 저당권. 조건이 있는 거.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게 뭐라는 얘기니까. 그게 가압류도 아니죠. 가압류는 자, 그 용익물권도 아니고 저당권도 아니니까 안 된다. 이거 꼭 이렇게 외웁니다. 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좀 쉬었다가 그 등기명인의 표시하고 권리 변경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